적인 고등학교 거에 맛배기 직선의 방정식을 많이 느꼈죠? 암기를 좀 많이 할 게 있었지? 점과 직선을 줬을 때, 소점을 줬을 때, x절편, y절편을 줬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외울 게 되게 많았어요. 맞아?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라는 게 수학이 이해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암기, 그리고 그 암기를 위한 연산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을 건데요. 원의 방정식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안 해올래, 끝까지 안 해올 거야 라고 해서 나는 죽었다 깨어도 무슨 대한민국 광복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난 안 해오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래도 안 해올 거야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암기하려고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원의 방정식 뭡니까? 자,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라고 얘기하는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방정식 형태인데요. 자, 이때 방정식에다 밑줄 그어주세요. 자, 우리가 방정식이라 얘기를 하면 이때 여기에는 X, Y가 둘 다 있는 식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직사의 방정식에서 x 더하기 2y 플러스 3은 이꼴 0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이거 방정식 되는 거 맞아요? 이꼴 0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x도 있고 y도 있는 어떤 방정식이었던 것도 확인했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실제로 바꿀 때 어떻게 바뀌어지지? 얘를 바꾸면 y는 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과 같은 1차 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 방정식이 결국 뭘로 바뀌고 있었지? 도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방정식도 도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어. 그러면 이때 얘 같은 경우에도 원의 방정식 중심이 A, B다라고 하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자는 반지름의 길이 R의 제곱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R이 넘기면 마이너스 R제곱 니꼴 0이 돼서 방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이와 같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게 되냐면 f 어떤 함수가 있다, x랑 y랑 둘 다 있는 함수가 니꼴 0으로 써졌을 때를 도형의 방정식 혹은 x, y 미수 두 개인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때에 x, y가 둘 다 있고 니꼴 0의 형태의 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은 바로 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이다라는 r제곱이다라는 걸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중심이 만약 원점이면 0,0 즉 a 자리에 0, b 자리에 0을 넣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이거 어디서 봤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원래는 어떤 임의의 점, 자, 임의의 점 x, y와 a, b라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좌표 평면에 있었을 때 여기 임의의 점 x, y라는 것과 자, 여기 P점이 하나 있어. 이게 P점이 있어. 얘가 C, 얘는 a, b라는 점이 있어. 이게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고 이 x, y라는 게 있는데 이 점과 두 점, 자, C라는 점과 P라는 점, 임의의 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CP의 길이를 구해보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CP의 길이를 구하니까 X좌표끼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의 차의 제곱의 루트를 씌웠는데 이 X라는 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돌아다녀. 자, 그 대신에 C와 P 사이의 거리만 일정하게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 C를 기준으로 이 P가 거리만 일정하게 두고 계속 움직인다고 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 어떤 모양? 원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자, 됐나? 자, 그래서 이때 점과 점 사이 CP의 길이라는 게 결국 원 모양이 나오면서 반지름이 되겠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걸 제곱을 하게 되니까 바로 이와 같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된 거야. 원리를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지? 맞나? 자, 별거 아니었군요. 자, 예제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다. 아,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자, 반지름이 3이다. 3의 제곱 9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중심이 0, 원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원점에 0,0이죠. 자, 그래서 x 빼기 0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은 r제곱. 즉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됐는데 이때 이 원이 즉 원점 0,0이라는 거 이게 중심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려지게 됐는데 근데 얘가 마침 1,3이라는 점도 지난데 그렇다면 x자리에 1, y자리에 3을 넣게 되면 1 더하기 9가 r제곱과 같아서 r제곱이 1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10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지. 자,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죠? 자, 문제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이 원의 방정식 결국 이거 가로를 풀어주게 되면 나오는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 즉 여기서 얘를 풀어주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풀어주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r제곱 넘어오자 마이너스 r제곱은 이꼴 0이 되는데 이때 얘 가만 보니까 x, y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같게 나오고 있지. 그리고 x랑 y라는 항은 있지만 xy라는 항이 있어 없어? xy라는 항은 없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리고 상수들 뒤에 있던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상수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옆에 한 번만 써주면서 기억을 더 남기자. 어떻게? 첫 번째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풀어주게 됐을 때 나오는 녀석은 자, 첫 번째 밑줄 x제곱과 y제곱의 제곱의 개수가 같다. 개수가 같다. 자, 개수가 같다. 그 두 번째 x랑 y라는 항은 있지만 뭐가 없다? xy라는 항은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니꼴 0으로 되는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인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인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얘가 원의 방정식이라 얘기하거든.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다르게 되면 이게 지금은 배우지 않아. 고2나 혹은 고3 때 배우게 되는 뭐가 되면 타원이 돼. 자, 그리고 xy라는 항이 있게 됐을 때는 그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돼버려. 니꼴 0이 없으면 얘는 그냥 x, y는 두 식 이렇게 돼서 니꼴 0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전 제곱식 형태로만 묶여지게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도 빠져 있으면 되지 못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다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배웠던 x의 제곱 더하기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은 자, 얘가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는 게 바로 보이지? a, b고 반지름이 r이다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었지? 맞나? 자, 그러면 나는 2차 방정식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특히나 여기서 이 옆에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일반형이야. 아까 전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x, y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니까 원의 중심이라든지 반지름을 구하기에는 얘로는 좀 복잡하지. 그래서 이때 중심과 반지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녀석을 표준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표준형이란 뜻은 국가 표준 뭐 이렇게 붙이는 것들은
다 뭐냐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구하는 용도하는 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 이런 일반형도 결국에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보자 라는 거죠.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 번만 해볼까? 지금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면 아, 이거 외워야겠구나가 돼. 알겠지? 지금 난 솔직히 이거 외우게 하려는 게 목적이거든.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이 대문자 x에 대한 항, y에 대한 항, 그리고 상수가 이꼴 0이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ax, 자 x의 제곱 더하기 ax라고 하면 자 절반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4분의 a제곱이 필요하고 자 그렇다면 반대편에도 4분의 a제곱이 와야겠지. 똑같은 원리로 자 어떤 거 바로 y제곱 플러스 by라고 얘기를 하면 자 y제곱 플러스 by라고 얘기하면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게 될까? 4분의 b제곱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양변에 4분의 b제곱을 더했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c는 우변으로 넘어갔다라고 쓰자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분의 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에 대한 완전 제곱은 4분의 이렇게 돼서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얘가 어차피 1이었기 때문에 4분의 마이너스 4c 돼야 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때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책에 안 나와 있네.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자, 이 녀석한테 루트를 씌운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제가 이걸 해본 이유는 바로 얘를 기억해 달라고 하고 싶어서 그래. 일반형을 줬을 때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야겠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즉 마이너스 2분의 x의 개수 자 마이너스 2분의 y의 개수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더라. 그때 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쓸 거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얘를 원이 될 녀석인지 판별한다 라고 해서 원의 판별식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지. 자 원을 판별한다. 자 원이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뭐 그것처럼 내가 원이 될 관상인가 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얘는 원이 됩니다 라고 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지? 자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면 두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통은 완전 제곱을 나타내 보는 걸 추천해 주고는 해. 알겠지? 왜냐면 원의 중심만 물어보면 식이 좀 간단해. 마이너스 2분의 x의 개수, 마이너스 2분의 y의 개수다라고 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반지름은 식이 좀 까다롭지, 맞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뭐 식을 잘 외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좀 쉬워. 만약 공식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풀이 1번 공식으로 풀어보게 되면 나는 좀 편하거든. 2분의 루트 x 개수 없고요. 0x니까 y 개수 마산에 제곱하면 16. 자 c 없네요. c는 0이네. 오케이. 따라서 이때 반지름은 2분의 4 즉 반지름은 2가 될 거고요.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6의 제곱 36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4 자 2분의 6으로 결국 3이 된다. 따라서 그거의 합은 반지름의 합은 5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나는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이와 같이 쉽게 적용해서 문제를 정리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하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맞지? 뭐 그때는 완전 제곱식을 한번 나타내 보는 거지.
자, 첫 번째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가 이꼴 0이라고 해보자.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니까 그냥 x의 제곱만 있고요. 자, 얘한테 그냥 양변에 4씩만 더해주게 되면 자, 얘가 y-의 제곱은 4가 되면서 아, 이거 올해 아래 제곱이 4구나. 반지름은 2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또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이꼴 0 같은 경우에서도 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자, 이거 세 개를 다 갖고 오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자, 그럼 y제곱 마이너스 6y네 그렇다면 플러스 9가 양변에 있게 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0 더하기 9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y-3의 제곱은 9다. 아, 아래 제곱이 9다. 아, 따라서 아래 값은 이때 3이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서 더하면 역시 5가 된다라는 게 얘 풀이 2번 그냥 간단하게 완전 제곱식 묶어내는 거지. 원의 형태로 만들어내서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어때요? 좀 쉬웠나요? 자, 일반형 나타낸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축에 접한다 혹은 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X축과 접하는 게 위에서 만날 수도 있고 밑에서 X축과 만날 수도 있거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때 꼭지점이 A, B가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과 같게 되는 거 맞아? 마찬가지로 X축보다 아래에서 만났을 때에도 이때 B라는 것은 반지름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같아지는 거 맞아? 자, 그래서 이때 중심은 어떻게 얘기할 거다라고 하냐면 얘가 좀 식이 복잡해. x-a의 제곱 플러스 y에 자, x축보다 위에서 만났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밑에서 만났다면 플러스 r 형태로 쓰게 돼서 r제곱이다 라고 나타내게 돼. 자, 만약에 y축과 접하는데 y축과 오른쪽에서 만나게 되면 이 a, b라는 점에서 반지름의 길이만큼 나오니까 r, b가 되겠지. 자, 근데 y축과 왼쪽에서 만날 수도 있어. 원이 왼쪽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 r이니까 이때 x의 좌표는 마이너스 r,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만약 x축과 y축이 동시에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즉 x축과 접할 때에는 y의 좌표가 r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자, 물론 마이너스 r인지 플러스 r인지 모르지만 자, y축과 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x의 좌표가 r이었어. 물론 플러스 r인지 마이너스 r인지는 y축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로 나눠졌지. 그렇다면 x축과 y축을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바로 x-r로 나오는데 그때 점이 1사분이면 r, r.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갈까? 자, 식 쓰는 거 한번 해보자 같이. 여기 옆에다가 반지름 원의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만날 때 1사분면에 그 원이 있다라 얘기하면 식 연습해보자. 중심이 r, r이네. 그러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만약에 2사분면에서 x축과 y축을 동시에 만나고 있다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r, r이 돼야겠지. 그래서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가 되겠지. 만약 3, 4분면에서 x축과 y축을 동시에 만난다라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 될 거고 자, 4, 4분면은 r, 마이너스 r이었죠.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4개가 나오게 돼.
자, 어떤 식이 맞을지는 이거는 시험에 축에 접하는 원은 한 번씩 좀 많이 나와. 특히나 이제 가온고 쪽에서 많이 내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특정 학교가 좋아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문제니까 잘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볼게요. 자, 중심이 1,2고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1,2가 있고, 자,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했네. 여기서 x축과 접하려고 하면은 얘가 원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구나. 반지름이 2가 돼야겠구나. 즉 x축에 접한다. 이게 반지름이 되겠구나. 자, 2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이야. 그래서 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 4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만약에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1,2다. 머릿속에 -1,2가 그려질 거고, 자, 근데 얘가 y축과 접한다 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1이지. 그것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있구나. 즉 y축에 접한다. 꼭지점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일의 제곱 1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거지.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였네. 자, 얘가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원의 접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거 혹시 있나요? 그냥 새롭다. 그리고 내가 외워야 할 부분이 좀 많아질 거니까 정신을 좀 차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좀 도움이 됐어요? 이게 좀 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걱정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됐나? 그럼 계속 나가도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원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원의 중심,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바로 D와 R로 푸는,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로 푸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 판별식 D를 동원해서 문제 푸는 방법 둘.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는데 뭐가 더 좋냐라는 질문에 나는 솔직히 대답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점과 직선이 좀 편하고 어떨 때는 판별식이 더 편해. 그런데 주로 편한 경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좀 편했던 것 같아. 알겠지? 자, 한번 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자,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죠? 근데 직선과 만약 두 점에서 만났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어차피 반지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좀 짧죠? 자, 그래서 반지름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짧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접하게 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동일하게 되고 만약 만나지 않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인데 반지름은 여기밖에 되지 않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당연히 길다가 되는 거야. 마치 문제가 어떤 느낌이야? 머릿속에 원과 직선이 그려지면서 어떻게 될지만 그려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문제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원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0,0 반지름이 2인 원이다라고 마음속에 그려지죠. 자, 근데 어떤 직선이 있냐면 자, 직선 x 플러스 a 길게 양수네. 그런데 이 직선과 교점이 몇 개 나와야 한다? 두 개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요밖에 안 되는데 자, 근데 반지름이라는 건 요만큼 더 길지. 반지름이 더 크겠구나가 되는 거야. 자, 중심은 0,0이고요. 직선은 x-y 플러스 a는 이꼴 0입니다. 자, 그렇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 거다?
루트 1의 제곱 1 마이의 제곱 1 분의 절대값 a가 되는데요. 그게 반지름 2보다 작다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a가 2루트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루트 2와 플러스 2루트 2 사이에 a가 있어야 가능하겠구나.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루트 2와 플러스 2루트 2 사이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새로운 거 좀 잊어먹을 만한 거 하나 나왔죠. 절대값 x가 만약에 어떤 상수 숫자 a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에 x가 있다라고 풀어야 한다라는 걸 응용했군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자, 원과 직선을 판별식 D로 보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 알고 있죠? 소단 몇 개, 교점이 몇 개 생긴다? 2개. 자, 판별식 D가 0이다, 중근 갖는다, 결국 접한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특이하게 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면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판별식 D가 없다라는 거겠지. 됐나?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교점. 근이 소단 2개의 근이 나오니까 교점이 2개. 판별식 D가 0이면 접한다. 교점이 1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교점이 없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거지.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얘도 판별식 D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시요. 새로운 풀이, 두 번째 풀이. 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였고요. y는 x 플러스 a였습니다. 자, 따라서 y 자리에 뭐를 넣자? x 플러스 a를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자, y 자리에 x 플러스 a 넣고 자, 4도 넘어왔습니다. 방정식 만들었죠. 자, 풀어주게 되면 얘는 2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이꼴 0으로 소단 두 개의 교점이 생겼다. 판별식 D가 0이다. 자, 이때 4분의 D 써도 됩니까? x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 써도 되네요. 자, 4분의 D 뭐였습니까?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은 바로 B를 2로 나눈 것과 같아야겠지. 따라서 여기서는 2A가 X의 개수로 짝수였으니까 절반은 A 제곱 마이너스 AC 이 가로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따라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이라는 것이 0보다 크다. 자, A 제곱이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따라서 자, 얘가 어떻게 된다? a제곱이 8보다 작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풀 때는 뭐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a 플러스 2루트 2 a 마이너스 2루트 2. 자, 합차 공식 쓰면 8이라는 것은 뭐였다? 2루트 2의 제곱이었으니까. 따라서 0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자, 0대기 한 두 수의 값으로 들어와 줘야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어때요? 새로운 원방이라고 해도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 쓰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역시 영어랑 좀 비슷해. 배운 거 까먹지 말고 자꾸 쓰려고 노력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안 그러면 좀 힘들어요. 많이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요까지 하면 왠지 너희들 다 죽일 것 같긴 하거든, 표정이.